목요일 코너입니다. 스페셜 이정일 프로듀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일입니다. 네, 입이 귀에 걸렸나 어디 한번 봅시다. 브라보. 웃음소리는 맞네요. 당나귀. 동키. 아이고, 순위가 아주 최고 순위죠 이번에. 네, 민동기 뉴스바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2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근데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게요. 목이 잠기네요. 너무 감격해서 그런가? 어제 무슨 돌고래 소리라도 냈습니까? 밤에? 자정에? 전혀. 아, 참. 참 그렇게 쑥쑥 순위가 오르면 네. 매번 자정까지 이제 네. 자지 않고 기다리게 되겠어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맨날 페이스북 하고. 그 예전에 소설인가 수필인가 모르겠는데 은전 한 입인가?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이 순이 뭐라고? 정말 그게요. 순이 뭐라고?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가 갑자기 막 네. 롤러코스터 타듯이. 네. 순위가 떨어지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자유 언론을 위해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가 또 있지. 하루하루 순위는 버텨야죠.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네, 순위 오르면 또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순위가 오르니까 뭐 광고도 협찬도 오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순위가 올라서 협찬이 들어온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뉴스바에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하님께서는 이정일 PD를 이렇게 소개하셨네요. 목요일이 유난히 바쁜 그. 네. 오늘 바쁘네요 진짜. 네. 아우. 개 동영상에 좋아요가 해픈 그. 네. 깐느의 여왕과 공유한 그. 아침이라 업되고 순위 올라 업된 그라고 하셨는데 네. 깐느의 여왕은 뭐예요? 아, 제가 남과여라는 영화를 봐가지고. 아, 그 그렇구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하고 전도연 씨가 나오잖아요. 맞다. 저도 네. 페이스북에서 그걸 봤는데 네. 아님께서 참 이렇게 글을 또 잘 써주신 게 오늘 네. 그 깐느의 여왕이 나온 영화는 아니지만 네. 네, 다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네. 오늘은 글 읽는 거 말고 그냥 귀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귀향. 영화 귀향에 대한 얘기를 이정일 PD와 나누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하이머딩건님께서 청하신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비틀즈예요.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였습니다. 민동기의 뉴스바 순위 오른 기념이기도 하고. 아, 좀 깜짝 놀랐네. 민동 뉴스바 온 줄 알았네요. 그리고 귀향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200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귀향을 못 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 힘드시니까. 네. 그 상황 자체가 네. 이 짓누르는 게 장난이 아닌가 봐요, 정말로. 우리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보면 너무 슬플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내용 자체가 너무 잔인할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배려까지 감독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점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물론 슬프긴 슬프죠. 저도 네. 막 울었거든요. 네. 막 혼자 가가지고 막 질질 울었는데 왜요? 부끄러워. 왜? 질질하니까 아, 질질 울었어요 진짜. 아니, 눈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네. 아니, 근데 콧물은 안 났습니까? 아, 콧물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네. 울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위안부 자체가 성노예로 잡혀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묘사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그런 묘사나 아니면 폭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많지 않을까 하는데 네. 물론 뭐 다른 영화보다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배우들도 배려하고 관객들도 배려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빨리 보러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배려가 있는 영화기도 하다는 이정일 PD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귀향에 영화 속
뭐 대사나 네. 네, 그리고 감독의 인터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잠깐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이게 누구? 우리 집 강아지네. 저건 내 순사들이 나타나서 아무나 막 잡아간다 카대. 이거 정민이가 그래 되게 알갑니다 이름 알고 없지. 아유 정민 아버지. 정민아 뭘 이거 뭐예요? 왜 이럽니까? 어디가? 우린 사는 기도 안 죽고 꼭 사는 기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들 만나 뵙고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강혜초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태 여기가 지옥이다야. 언니야.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네, 듣기만 해도 좀 짠하신가요? 그러네요. 그래요? 네, 뭔가 저도,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네, 저도 들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귀향이 할머니들을 이제 치유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미 그런 이제 귀향이라는 것 자체 제목에서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실상을 적나라하게 안다는 것보다는 좀 더 할머니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할머니들을 이런 이렇게 힘든 일 영화에서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는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일본군 이제 위안부 네. 로서의 그 할머니들의 힘듦을 네. 익히 좀 잘 알고 있지만 네. 이정일 PD가 영화를 보면서 네. 가장 좀 참기 힘들었던 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몇 장면이 있는데 네. 이제 위안부를 신고제로 해서 네. 국가가 그래서 그걸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자기가 위안부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요? 그리고 뭐 옛날을 회상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장면들 말고 네. 되게 그냥 잔인한 장면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네. 많긴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영화가 할머니들의 그 한을 어루만져 준다는 거는 저는 좋은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열어둔 거 아닐까요? 뭐 열어둔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서 국가는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생각해주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네. 이런 것 자체가 아직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거기에서 지금 네. 한 번 더 발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네. 그래서 이 국가가 과연 뭘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는데 너무 슬펐어요. 네. 막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했는데 흐르고 그리고 괜히 시작부터 괜히 슬퍼요. 진짜. 아니 시작은 주인공 뭐 하고 네. 가족이 되게 뭐 환하게 그냥 재밌게 노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아까 민동 뉴스바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소녀상 지킴이 네네. 대학생 인터뷰를 했었죠. 인터뷰를 했었는데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시작부터 슬프다. 슬프다고 아무 장면도 아닌데 네. 저렇게 좋다가 나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로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라 잃은 서름 때문에 네. 받았던 일들이고 네. 그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은 정말 억울한 심정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그거를 지켜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더 슬퍼지고 그렇죠. 뭔가 네. 해결을 해주거나 네네. 그런 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약간 개인적인 문제로 다 치부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 네. 그렇죠. 그냥 너희가 그냥 끌려갔는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뭐 우리가. 보상 돈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냥 네. 그냥 띵 하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이 받았던 그런 상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되는데. 요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 속에서 네. 가시리라는 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 곡을 들으면 조금 더 찡해지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듣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네.
귀향 속에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가실이었는데요. 호수 풍경님께서 처음에 이 노래 나올 때는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남는 노래였다고. 귀향은 아프지만 봐야 할 영화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네, 저도 나올 땐 약간 생뚱맞았는데. 그래요? 네. 갑자기 노래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네요. 그 장면 자체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 같은. 그 소녀들이 쉬면서 네. 이렇게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듣고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을님께서는 가슴 아픈 역사만큼이나 아픈 영화였지만은 꼭 함께 봐야 할 영화인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적어주셨고. 진짜 이런 영화들은 약간 의무감이 생겨요. 그죠. 네. 꼭 봐야 된다.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더군다나 우리 국민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더 그런 의무감이 크실 것만 같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뭐 해결책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화 하나만으로 뭐 그 역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그거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영화가 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네. 뭘 생각했냐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상황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뭐 다른 그냥 언론들보다 이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인터뷰나 다른 기사나 그런 것보다 이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더 위안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길러지는 그런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아니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귀향을 본 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 없었고 잘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의식이 뭔가 좀 더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구들한테도 꼭 한번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 어떤 뭐 공부, 뭐 어떤 교과서보다 이런 영화 한 편이 주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 같은 게 참 크지 않나. 그래서 이게 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도 못 막습니다. 아유, 왜요? 아니에요. 요즘 멋져요. 네. 안녕 아줌마님께서 저도 조금 있다가 보러 갑니다. 다른 영화들은 기대감을 갖고 가지만 귀향은 기대감보다는 슬픔과 역사에 대한 풀어야 할 의무감이 먼저 앞선다고. 네, 이런 무거운 마음, 약간 의무감 이런 걸로 보시는데 뭐 한 번쯤은 이런 필요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깊이 기억에 남은 영화 중에 하나니까요. 네.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수건 꼭 가져가세요. 안 가져갔다가 저처럼 그냥 아니 사람들이 많았나요? 영화 보는데? 네, 많았는데 제가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조금 상관없었는데. 그래요? 근데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걸 못 봐서 아쉽네. 엘비스 33님께서 사실은 이정일 PD 등장하면 요 곡을 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요 곡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정일 PD 보냅니다.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요 곡 띄워드리면서 보내죠.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